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진행의 손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미국에서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나오자 안도랠리를 보인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빨간불 켜며 출발한 우리 시장은 이내 좀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강보합권인 2,983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3,000선을 회복했지만 금세 힘이 빠졌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고 개인 홀로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시총 상위 12종목들은 대부분 상승 우위를 보인 반면 유가증권 시장의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 우위를 보였는데요. 원전 관련주와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인 1,001선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고 기관 홀로 매수세에 나섰는데요. 강세를 보이던 게임 관련주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차별화 또 순환 장세가 이어지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민되는 종목에 대해서 해답 주유소를 통해서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또 금요일에서 이렇게 또 목요일에 하루 일찍 또 뵙게 됐는데 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은 참 난감하죠. 네. 오늘 또 이제 FOMC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나 싶더니 오후장 들어서면서 계속 밀렸죠. 계속 밀리면서 이제 다시 이탈하나 이런 좀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초에 FOMC 자체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가 원래는 좀 한정적이었는데 우리나라랑 또 굉장히 비슷한 이머징 마켓인 호주가 이제 양적 완화를 철회하면서 이제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제 훨씬 더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악한 영향을 좀 받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연준에서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단호하게 그럴 일은 없을 거다 단기간에. 그리고 계속 조금 우려됐던 부분이 이제 호주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좀 150억 불로 이제 정해져 있던 테이퍼링을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하려나 뭐 이런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기존의 150억 불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FOMC는 예정대로 별게 없었습니다. 별게 없었고 이제 시장에 좀 악재를 가져다 줄 만한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미증시는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뭐 이머징 마켓이라 그런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상승하다가 밀린 거라서 거래량도 좀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좀 나왔는데 중요한 자리를 이탈은 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기 박스 자리 상단에서 이탈하지 않고 좀 지켜주는 모습이라 이렇게 여기를 지켜주는 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운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악질적인 모습이다. 이게 상승에 좀 대세 상승에 초입해서 계속해서 지지 라인을 지키면서 하방 압력을 주는 척 이제 좀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좀 유도하는 그런 듯한 움직임인데 오늘 역시 개인들이 좀 어느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는 움직임 같고 여기만 지켜진다면 결과적으로는 강한 상방. 제가 이제 백전백승 코너에서 이게 고양이 손이 나와야 된다. 이제 고양이 얼굴은 다 그렸으니까 이제 손이 올라올 차례다 이런 말을 하면서 비유를 좀 했었는데요. 차트상에도 그렇게 여기만 지켜준다면 좀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장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좀 그 지지 라인을 강하게 큰 거래량으로 이탈한 게 아니라면은 지금 괜히 막 테마주 쫓아다니거나 뭐 이렇게 종목을 교체한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는 오히려 좀 어차피 방향이 상방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기존 포트를 유지하는 게 좀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기존 포트를 유지하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크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존의 포트를 잘 유지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하시려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보다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그리고 또 주식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최재원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선 델타 테크요. 신성 델타테크 종목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는 16,800원에 매수하고 비중은 20%요. 16,8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15,85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 매수 현재가 한 보름? 10월 달쯤 들어가셨을까요? 네네네. 아,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또 네. 2차전지 부품 장비주다 보니까 그래도 크게 흐름이 죽지는 않은 모습이거든요. 저희 위원님께서는 네. 또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델타테크 매수가 16,800원에 비중 20% 맞으시죠? 네네. 평단가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네. 비중도 괜찮으셔서 예. 딱히 우려하실 만한 그런 평단과 비중은 아니신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조정 파동의 국면에 들어갔는데 네. 차트상에서 좀 14,500원이 좀 강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좀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모습이에요. 이전에도 그랬고 14,500원이 좀 강한 지지 라인인데 지금 좀 조정을 받으면서도 큰 거래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증시가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큰 상승전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인데 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14,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 고점인 22,600원을 넘어갈 겁니다. 고점인 22,600원을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딱히 뭐 추가 매수가 필요한 매수가나 비중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14,500원을 이탈하는지 이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 악재가 있을 리가 없겠지만 혹시나 악재가 있어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12,100원을 지키고 시청자분의 매수가 위로는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무슨 대응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고 계시다가 14,100원을 지켜준다, 14,500원을 지켜준다면 그냥 보유하시다가 고점 왔을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더 밀려서 12,100원까지 준다고 하면은 올라왔을 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한 19,000원 정도의 매도를 하시는 뭐 그런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럼 추가 매수 안 하고 추가 매수는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은 네. 맞는데 올라갈 것도 맞는데 20%를 한 종목에 담으셨다는 게 적은 비중은 아니세요. 적은 비중은 아니라서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오히려 좀 다른 종목들을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매수가나 비중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시니까 이 추가 매수라는 게 비중이라는 걸 더 싣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한 종목에 20% 이상, 30% 이상은 안 싣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게 이 종목에 신성델타테크가 뭐 더 갈 거라는 걸 알아도 굳이 20% 이상의 비중을 실어야 되나?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한 20% 정도도 충분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안 그럼- 하셔도 무난하게 수익권 올 종목이라서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이게 하락인가요? 네? 차트로 보면 이게 계속 하락 시세인가요? 아니요. 상방 추세입니다. 상방 추세. 다만 이제 14,5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지킨 다음에 상방이 나올 확률이 높다. 상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방. 조정을 조금 더 그러면- 강하게 받더라도 상방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냥 무난하게 수익 탈출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다면 큰 걱정 없이 수익 볼 수 있겠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말씀해주신 이 14,500원 지키는지만 잘 보시고 수익 많이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셀트리온인데요. 네, 셀트리온 종목이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1만 7천 원에 20% 가지고 있거든요. 예, 21만 7천 원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네. 네, 21만 7천 원이면은 좀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최근에 떨어지길래 분할로 조금 매수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아, 분할로 담아서 네. 지금 20% 비중을 만드셨는데 네, 또 네. 11월 1일에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소식 나오면서 급락해서 2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네. 또 20만 원 선 위로 좀 복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주가가 계속 좀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지지부진한데 네. 제가 매수를 좀 더 해도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네네. 네, 매수를 분할로 했기 때문에 얼마 정도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그리고 언제부터 좀 매도를 노려보면 좋을지까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매수가 21만 7천 원의 비중 20%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매수를 잘하셨네요. 네, 매수도 잘하셨고 비중도 좋습니다. 굉장히 네. 좋은 가격에 잘 매수하셨고 기술적 반등 자리에 얼추 왔습니다. 이제 19만 9천 원에 이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지지 라인이 있는데 여기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죠, 현재. 네.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이라서 24만 5천 원까지는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아, 네. 이대로 24만 5천 원까지는 상승을 할 텐데 여기에 돌파 여부를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네. 셀트리온 삼형제가 전부 다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악재죠, 사실 머크든 네. 뭐든 어떤 치료제가 나오면 관련돼서 이제 두 개의 치료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한테는 굉장한 악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반등 자리에서 진입은 잘 하셨는데 이 네. 종목을 가지고 시가총액도 큰 종목이고 일단은 이 돌파 가능성을 돌파를 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건 좀 위험해 보이고요. 네, 네. 일단 매수를 잘 하셨으니까 올라오면은 24만 원 정도에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네, 한 번에 다 할까요? 네, 일단 한 번에 다 하세요. 이 종목 같은 번에요? 경우는 신뢰를 갖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는. 네, 네. 일단은 올라와서 돌파한 다음에 이 종목이 네. 정말 더 가려면은 한 번에 지지 네.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렇게. 네.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하러 내려오기 때문에 네. 아예 돌파가 되었을 때 사는 게 조금 더 좋은 매수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매수를 잘 하셨기 때문에 그냥 딱 그 기술적 반등에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맞는 매매법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24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일단은 미련 가지 마시고 매도를 하신 다음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네. 이 종목이 한 번 더 밀린다. 네. 한 번 더 밀린다 하시면은 15만 3천 원까지 밀릴 겁니다, 아마. 아, 네, 네, 네. 15만 3천 원까지 밀리는데 여기까지 밀리면 여기서는 그냥 거의 한 99% 강한 반등이 나와요. 네, 네.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24만 5천 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서 반등이 나오든 24만 5천 원은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네. 혹시나 만약에 위로 먼저 안 주고 아래로 먼저 빠져버린다면은 네.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강한 지지이기 때문에 한 번에 깨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서 네, 네. 내려온다면은 여기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금 비중이 한 25% 정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가는 건 무리일 것 같고 한 5% 정도씩 나눠 살려고 하는데 그 정도면 괜찮을까요? 15만 3천 원 정도에 여기 왔을 때 추가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24만 5천 원까지는 올 것 같으니까 필수는 아닌데 여기가 그만큼 좋은 자리니까 15만 네. 3천 원 부근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한 비중 25% 30% 맞추시면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24만 원 선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먼저 수익 챙기고 보자 이렇게 대응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조정가까지도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많이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네, 고민이 되실까요? 예, ICD 네. 15,800원에 40%인데 예.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오, 한 번 기회가 19,000원까지 갔을 때 못 그러네요. 팔고 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작년에 네. 그 배당금도 받고 했는데 도대체 안 올라가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 정도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이 19,000원 선까지 올라왔을 때 조금도 수익 실현 안 하셨어요? 예, 못했어요. 더 갈 때 2만 원, 네. 센플러스에서 뭐 예. 2만 원 막 넘게 간다고 그래갖고 못 네. 팔았어요. 아, 2만 원 선까지 좀 노려보고 계셨는데 아쉽게 2만 원을 돌파하지 못해서 그때 이제 수익을 못 챙기셨던 것 같거든요. 예, 마음고생이 어. 심해요. 좀 어떻게 좀.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바로 좀 이 ICD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ICD 매수가가 15,800원의 비중이 40%시네요. 예, 예. 어우, 그때 샘플러스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기 좀 이원님이 막 그냥 세 아. 분들 막 맨날 이거 시청자거든요. 그럴 때 네. 일단은 ICD 막 2만 원 넘게 막 장을 치신다고 막 그러시고 막 그래서 일단은 OLED 관련주네요. OLED 관련주고 예. 뭐 앞으로 뭐 세상이 뭐 메타버스네 뭐네 하면서 OLED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좋습니다. 꾸준히 좋은데 예. ICD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박스인 것 같은데 박스 안에서도 한 번에 상승 파동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보시면은 월봉이에요. 차트가 일봉으로는 좀 굉장히 크고 좀 예.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큰 박스라서 일단 월봉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큰 박스 안에서 한 번의 상승 파동을 여기까지 끝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상승 파동을 ABC로 끝내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줄고 있죠. 거래량도 줄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저도 2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2만 원 좀 길게 보면 2만 원도 넘어갈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월봉으로 봐도 큰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지루한 종목입니다. 운전수가 예. 조금 지루한 친구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어느 정도 거의 다 받았어요. 다행히도. 예. 예. 네, 조정을 어느 정도 거의 다 받았는데 일단은 좀 유력한 지지 라인으로는 12,500원 그 예. 아래로는 1,700원이 있습니다. 1,700원은 안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내리더라도 1,700원은 깨질 일이 없고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12,500원은 좀 강하게 지켜주는 모습이죠, 보시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를 지키고 올라갈 것 같은데 혹시나 내려오더라도 1,700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고요. 예. 이 종목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한번 크게 시세 상승을 줄 법합니다. 줄 법한. 그래요? 그게 오래 걸릴까요? 이게 근데 원래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아.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여요. 이게 예. 주봉 차트인데도 그냥 박스권인 종목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파동을 좀 미묘하게 그려가지고 예. 글쎄요, 이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얼마나 걸릴 거냐, 빨리 갈 것 같냐, 느리게 갈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예. 아직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좀 밑에서 좀 물을 타도 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아니죠? 마시고, 응. 그러지 마시고 올라오면 네. 15,800원에 비중 40% 있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높은 비중이에요. 예. 혹시나 이 종목이 정말 만약에 정말 갑자기 회사에 막 큰 악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막 10,000원이 깨져버리면 예. 그때 무슨 돈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이렇게 비중을 40%나 이렇게 실으신 건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요. 네, 아주 이거 좋다고 근데 그래갖고 그냥. 일단 피부에- 올라오면은 그때 평단가에서 예. 비중을 20% 정도를 줄이세요. 한 20%만 들고 계셔도 응. 올라가면 크게 수익 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좀 15,800원 밑에서도 한 20% 줄여요? 아니요, 15,800원 위로 올라가면은요. 아, 손절은 위로 하지 올라가, 마세요. 예. 손절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지루해 보이고 차트 예. 자체가 좀 매집인 것 같은데 언제 좀 강한 상승을 줄지 좀 쉽게 예측이 안 됩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지금 이런 뭐 큰 박스 안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차트를 그리다 보니까 예. 이게 정말 올라가는 상승 파동이 당장 내일 모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강하게 그러지 않으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만 원은 넘고 더 많이 갈 것 같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예. 이게 언제 갈지는 진짜 알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여기가 2015년도예요. 2015년도부터 2022년도인데 가격의 변화가 크게 없죠. 예. 이게 그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좀 지루한 종목이라서 이게 굳이 40%나 되는 비중을 꾸준히 들고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올라갈 거는 같으니 일단 평단 오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20%만 들고 있으면은. 예. 혹시나 그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더라도 그때는 20%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 40%에다가 예. 20%만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60%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욕심내지 마세요.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예. 일단 평단가 이상 올라오면은 한 16,000원, 16,500원 오면은 예. 비중 20% 줄이시고 예. 나머지 물량만 2만 원 넘게까지 들고 가는 걸로 할게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 현재 40%로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우선 추가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챙겨주셨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다시 상승해 줄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부터 분할 매도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더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SK 아이테크놀로지. 아, 네. SKI 테크놀로지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9만 6천에 9%요. 19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네. 9%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네. 네. SKI 테크놀로지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샀는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두 번이나 수익 보고 수익을 네. 봤거든. 지금 세 번째 샀는데 요번에 물려버렸어요. 아, 정말요. 그래도 또 네. 두 번씩이나 좀 좋은 추억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네. 세 번째까지도 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갖게 하는데 이번에는 좀 어느 선까지 올라와 줄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위원님께서 보실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SK 아이테크놀로지 19만 6천 원의 비중 9%시네요. 네네.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현재 봤을 때 예. 완전 좋은 모습은 아니고 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 16만 4천 원 여기 부근에 있었는데 여기를 얼마 전에 이탈을 해버렸네요. 이탈을 했는데 뭐 다행히 거래량이 뭐 엄청 터진 건 아닌데 그렇게 막 적은 거래량도 아니고 참 애매합니다. 차트가 굉장히 애매한데 이거를 9%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추가 매수 때문에 문의했거든요. 네, 추가 매수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큰 거래량이 터진 시점을 좀 보자면 일단은 14만 7천 원 있죠. 예. 14만 7천 원에 온다고 바로 하지 마시고 예. 왔는데 여기를 안 깨진다. 예. 이탈을 안 한다 하시면은 여기서 9%시니까 현재 비중 9% 정도 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매수가가 산 만큼 할 수 있어요. 예. 네, 19만 6천 원이시면 꽤 높으신 편이거든요. 지금 매수가가.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네. 11일 날인가 보호 예수 물량이 11일 날인가 6개월 그거를 나온다 하더라고. 그거 지나고 추가 매수하면 돼요.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11월에 나온다고 하나요? 그 이제 양이 좀 되나 예. 보네요. 그러면. 예. 이게 좋은 뉴스는 아닌데 참 애매한 차트입니다. 굉장히 애매한 차트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14만 7천 원은 안 깨질 것 같아요. 저점 갱신은 안 할 차트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웃긴 게 여기서 음봉 나오고 상승할 때 거래량도 좀 애매해서 나오는 거래량도 애매하고 정말 진짜 어떻게 해석하기 애매한 차트입니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차트라서 근거도 좀 굉장히 부족하고 딱 뭐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차트인데 개인적으로는 14만 7천 원 부근은 지켜줄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자면은 뭐 여기 시초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4만 원 정도는 지킬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시다가 14만 원 정도가 지켜진다 이렇게 보이시면은 네.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고 예. 이게 뭐 어떤 회사건 뭐 또 얼마나 좋은 그거건 뭐 배터리 관련된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좀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많아 보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신 다음에
일단 매수가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한번 하시면. 많이 낮아지더라고 한번 보니까 예. 네, 그러면은 너무 이거 종목으로 너무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예, 어느 안 정도 그래도 두 번을 수익을 봤거든요. 그래서 네. 세 번째 지금 물려버려갖고. 네, 적당히 좀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14만 7천 원에 안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말까요? 혹시나? 아니요, 일단은 내려오면은 14만 네. 7천 원에 14만 1천 원을 보신다 바로 하지 마시고 예, 예. 일단 14만 원이 보였어요. 근데 예. 여기서 더 안 내리고 여기 예. 부분에서 이렇게 안 내리고 여기서 지켜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하지 마시고요. 바로 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빈약해서 예. 이게 여기 13만 8천 원을 깰 수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로 하지는 마시고 예. 거래량도 굉장히 애매하고 이래저래 어떻게 이런 차트가 나왔지 보일 정도로 좀 어려운 차트라서 일단 바로 하진 마시고 일단 14만 원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예.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2차 전지에 있는 이 핫한 섹터이기는 하지만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좀 히스토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14만 원선 지켜지는지 보면서 9% 비중에서 또 9% 추가 매수하셔서 탈출하는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매수가라든지 비중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지니까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 위원님과 함께 대응 전략 든든하게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위한 창구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이노베이션이고요. 네. 21만 5천 원에 10% 가지고 있는데 예.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얼마대에서 들어가야 좋을지. 지금 매수가 21만 5천 원에 하셨으면 수익권이시네요? 네, 근데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더 들어가고 싶은데 어디에서 들어가야 좋을지 네. 오늘 최재원 의원님 나오시길래 네. 여쭤보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다행히 행복한 고민 중이신데 언제쯤 지금 조정 받을 때 언제 추가 매수를 잘 하면 좋을지 그 타이밍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현재 매수가가 21만 5천 원에 비중이 10%시네요. 네, 네. 매수가도 깔끔하고 비중도 깔끔하신데 네. 이거를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네. 이게 왜 추가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 종목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지금? 그렇죠. 일단은 근데 이게 수익권이실 때 추가적으로 물량을 타는 거는 절대 하시지 마세요. 이거는 조금 너무 위험한 행위라서 일단 네.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예. 22만 5천 원을 안 깰 것 같아요. 네, 네. 22만 5천 원을 안 깨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냥 안 깨고 올라가면은 22만 5천 원이 와도 수익권이세요. 네. 그만큼 매수를 잘하신 거라서 그냥 이 종목은 22만 5천 원 왔다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이 종목대로 보내주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셔서 수익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예.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한 30% 정도 있어 보이는데 네. 여기서 19만 1,500원, 한 19만 2천 원까지 밀린다 하면은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세요. 여기는 매수하기 19만 정말 원대. 좋은 가격입니다. 여기를 주면은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사면 되는 네. 차트라서 예. 혹시나 이 종목이 19만 1,500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네. 하시되 예. 이 매수가 위에서는 이미 갖고 계신 매수가 평단가 위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네. 좋은 종목 많고 올라갈 종목 많으니까 네, 굳이 네. 한 종목에 뭐 불타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매수가 위에서 하는 거를 예.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 예. 네, 그래서 좋은 종목은 많으니까 굳이 뭐 이 종목은 매수 이미 잘하신 거 이런 평단가랑 비중은 이렇게 부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미 너무 좋은 매수가랑 네. 평단이라서 네.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밀린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되 네, 네. 22만 5천 원을 지키고 올라간다면 그냥 갖고 계시다가 일절 잘 하시고 다시 또 네. 내려와주면 그때 또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더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이미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 전화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K 하이닉스를요, 네. 50% 가지고 있는데 13만 원에 샀거든요. 아, 매수가가.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더 몇 년을 가지고 가야 이 매수가가 나올란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런데 지금 TV 소리가 조금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볼륨 조금만 그래요?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그리고 비중이 지금 50%나 담으셔서 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많이 담으신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아니 좋을 줄 알고 이렇게 많이 좋을 줄 알고 사면 올라갈 줄 알고 샀죠. 그렇죠. 또 워낙 네. 또 우리나라의 뭐 1, 2위 기업이니까.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10만 6천 원 선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늘 조금 올라갈라다 말라다. 한 번에 50% 담으셨어요? 예, 근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번에 50% 담으셨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좀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과 네. 바로 상담 나눠보세요. 예,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SK 하이닉스 매수가가 13만 원에 어이구 비중 50%. 예. 비중 50%. 네. 네, 비중 50% 오늘 뭐 SK 파티네요. 뭐 이거 SK에서 우리한테 광고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SK 파티인데 일단은 저는 네.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반등을 할 거라고 봅니다. 뭐 고점 갱신도 네. 코스피가 고점 갱신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걸 좀 먹고 있긴 한데 일단은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시총 2위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함께 2등인데 반도체 기업이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반도체 테마를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건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고점인 15만 원을 갱신할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든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갈지 하이닉스가 15만 원을 넘을 수 있을지 이 코스피가 고점을 갱신하더라도 그거를 주도하는 테마는 다른 테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고점을 못 넘을 확률도 여전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봤을 때 하이닉스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올라올 겁니다. 이게 보면은 매수가가 13만 원이니까 한 13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한 12만 7천 원 정도까지는 간다고 보여지는데 비중이 50%시라서 일단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평단에 나오시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요,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 보시면은 네. 제가 우리나라 이 코스피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로나 쇼크 전이고요. 코로나 쇼크 때 이렇게 내려왔다가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왔고 한 번 정도는 더 오를 것 같아요. 여기서 고점을 한 번 정도 넘을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가기만 하는 게 없어요. 시장이든 뭐 경기든 뭐든 이렇게 호황기가 있으면 침체기도 있고 주식도 상승하는 파동이 있으면 하락하는 파동도 있고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조정 역시도 폭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하락장이라는 게 내년에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는 이 회사가 갑자기 한 10배라도 커지지 않는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 못해요. 하락장에는. 그러니까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는 좀 접어두시고 일단은 조금 탈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일단은 평단가를 오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땐 13만 5천 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일단은 혹시나 이 종목이 13만 5천 원을 준다면 탈출하는 걸로 할게요. 탈출해서 이제 이 하이닉스 빼고 또 다른 어느 2차전지 그쪽으로 가야 하는가요? 그 종목 같은 게 궁금하시다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서경에 여러 가지 좀 방송들이 있어요. 낮에 뭐 제가 하는 백전백승에서도 종목이 계속 나가고 있고 뭐 매수를 하고자 하시면은 뭐 여러 전문위원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성향에 맞는 전문위원분 찾으셔서
방송에서 언급하는 종목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거 비중 50%를 가지고 계시기에는 좋은 가격이 절대 아니세요, 매수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올라오면은 탈출을 할게요. 이거 코스피가 고점 갱신하더라도 이거 하이닉스는 고점 갱신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13만 5천 원에서 막힐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13만 5천 원 오면은 미련 버리시고 장기 투자할 종목은 더 좋은 것들 많아요. 하이닉스가 뭐 대형주 다들 좋아하시는데 보시면은 경기나 뭐 지수에 굉장히 민감해요. 내려올 때 적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절대.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또 반등할 때는 몸집 크다고 반등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라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도 탈출을 해야 한가요? 그것도 삼성전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8만 5천 원, 9만 원 정도 오면은 매도를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탈출을 해버려요, 그것도요? 네, 8만 5천 원, 9만 원까지 올라오면요.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올라올 건데 고점은 못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가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13만 5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인다. 근데 이제 13만 5천 원에서 더 갈지 어떨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은 탈출하고 보는 게 낫겠죠. 이 반반의 확률의 비중을 50%나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반반에는 베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13만 5천 원 오면은 정리하고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탈출할게요. 네, 14만 5천 원 오면은요. 네, 고마워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평단가 부근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먼저 탈출을 하자라고 봐주셨거든요. 수익 챙기시고 요즘 시장이 좀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종목으로 포트를 교체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어떤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 또 계속해서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시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최재원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콤텍 시스템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53원에 65%요. 예, 953원에 65% 비중 가지고 계세요? 네. 오,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1,000원에 한번 네. 정팔병을 보내고요. 예. 그다음에 떨어지길래 이제 계속 추가 매수를 했어요. 오, 그래도 했는데. 1,000원대 매수하셨다가 지금 매수가 많이 낮추셨는데 네. 지금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세요? 이제 추천을 받은 종목이긴 한데 네네. 이게 제가 한 1년, 2년 묵혀두고 싶어서 혹시 많이 장기로요? 오르려나. 네. 지금 이제 궁금해서. 거의 오늘 종가랑 비슷하게 매수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1년, 2년 장기 보유해도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콤텍 시스템 매수가 953원의 비중, 65%. 네. 네, 비중은 높으신데 다행히 매수가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매수가도 굉장히 좋고 이거 누구한테 추천받으신 거죠? 저희 아는 형이 이제 주식으로 전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장기 투자로 네. 해봐라 해서. 그분이 근데- 여기에 질문한 거 보시면은 네. 섭섭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 맨날 제가 비트코인에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그냥 주식으로 와라 해서 이제. 네, 이거 같은 된 경우에는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도 좋아 보여요, 차트가. 매집도 좀 굉장히 분명하게 되어 있고 네. 굉장히 좋은 종목에 매수가도 잘 잡으시고 비중도 뭐 65%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좀 그 형은 굉장히 많이 믿으시나 봐요. 저라면은 누구 말 듣고 65%는 못 실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좋은 종목이긴 하고 장기 투자로 가능하기는 한데 네. 이게 제가 계속해서 뭐 강연회 때도 얘기를 하고 강의 때도 얘기하는데 한 네. 종목 이렇게 과비중 실어서 네. 이거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점 넘을 것 같은데 1,658원 장기로 네. 보면 여기도 넘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넘고 오를 것 같은데 네. 그거 같은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좋은 종목이고 매집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하락장이 와버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좋은 매수가긴 한데 너무 비중이 높고요. 네. 한 종목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성공을 잘해서 정말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네. 그러면 그런 기억에 자꾸 이렇게 과비중만 싣게 돼요. 누구 말 듣고. 근데 네. 그 형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서 종목이 괜찮은 거지. 네. 그 다음에 주는 종목도 이렇게 좋을 거라고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매수가에 잘 잡으셨으니까 네. 장기로 보유하시되, 지금 정리하라는 네. 뜻은 아니고 장기로 보유하시되 네. 매도를 조금 분할로 할게요. 이건 어떠세요? 네. 그럼 한번 어디쯤에서 한번 일단은 비중을 1250원 오면은요. 네. 한 10% 분할 매도하시고요. 네. 여기 그다음에 1,400원 오면은 네. 또한 10% 매도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1,650원 부근에 이 정고점이죠, 여기가. 네. 한 1,590원쯤 오면은 네. 여기서 한 20% 정리해서 네. 한 40% 정리하면 25% 남네요. 네. 25%만 가져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갈 거는 알아도 네.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기만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양봉도 나오고 음봉도 나오고 하는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또. 네. 그렇죠. 그러면은 또 멘탈 흔들리고 이러니까 중간중간 수익 챙겨놓으면 나중에 네. 뭐 돌발 악재나 아니면 운전수가 조금 악질이라서 좀 네. 지저분하게 무빙을 하더라도 견딜 수 있고 네. 혹여나 또 막 매도를 해놔서 비중이 생겨서 좋은 매수가 네. 오면 다시 밑에서 살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분할 매도 1,250원, 1,400원, 1,590원 이렇게 해서 네. 총 비중 40% 덜어내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형님 분과 다행히도 또 좋은 우정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할로 계속 매도하면서 수익 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카프로요. 카프로 종목이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5,100원에 20%요. 5,200원이요? 5,100원이요. 5,100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네. 계십니다. 9월, 10월쯤에 매수하셨을까요? 네네. 네, 그때 매수를 하셨고 그래도 오늘 다행히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5%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네네. 오늘 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언제 매도하면 될까 해가지고.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 언제까지 좀 기다려보면 좋을지 궁금해서 네. 연락 주셨다고 했는데요.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프로 매수가 5,100원에 비중 20%시네요. 네네. 카프로 나쁘지 않습니다. 종목 자체가 나쁘지 않네요. 일단은 그냥 조금 멀리 봤을 때 좀 크게 보자면 5,520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5,520원.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5,500원이 그게 최고 고점이에요? 네, 일봉상의 현재로선 최고점인데 차트를 크게 보면 더 위가 있고요. 차트를 크게 위로는 보면 얼마나 있어요? 네? 위로. 위로는 최고점은 11,000원까지 있네요. 네, 그래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500원은 넘어갈 것 같아요. 5,500원 넘어가서 가만 내버리면 어떡해요? 5,500원을 넘고 가만 내버려 두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안 팔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간다면 네. 제가 매도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까지의 강한 저항이 있고 그 전까지의 저항은 약하기 때문에 현재 터진 거래량이나 매집 정도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기대할 수 있겠다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네. 예. 제가 보는 네. 매도가는 한 6,600원. 6,600원에서 높게는 예를 들어서 7,700원. 5,500원 지나가면 6,500원에 팔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거 잘하시네요. 네, 5,500원을 넘어가면은 한 6,500원쯤 오면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카프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종목 상담 들어왔네요. 매수가가 18만 6천 원이시고요. 비중이 꽤 되십니다. 50% 담으셨다고 하는데 위원님, 위메이드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네. 나쁘지도 않고 제가 이거 한 요때쯤인가요?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안 할 때 한 여긴가에서 네.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일 때 이제 백전백승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회사 중에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다.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계속 커져 나갈 이런 좀 시작하는 테마인데 그 안에서 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제일 선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봐도 계속해서 올라갈 여지가 있고 이 메타버스가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앞으로 좀 계속해서 확산될 좀 커질 테마기 때문에 위메이드 시가총액 5조 5천억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죠. NC소프트가 얼마죠? NC소프트가 이렇게 많이 빠져도 13조인데 뭐 NC소프트 최고일 때 시가총액 또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좋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경쟁자로는 뭐 카카오 게임이 있겠지만 좋은 종목입니다. 좀 내려오면은 한 13만 원, 13만 5천 원 정도를 지키는 선에서 다시 한번 오를 것 같아요. 아직은 이게 고점이고 조정 파동의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이 거래량이 고점을 갱신하는 양봉으로 나왔으면 고가가 좀 의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거 음봉으로 나왔습니다. 음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도 물량 어느 정도 받아낸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만 5천 원 지키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을 좀 강하게 받더라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저라면 근데 이미 비중이 50%시네요. 네, 이미 비중이 18만 6천 원에 50%. 아이고, 잠시만. 경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메이드는 경고를 받는다고 어떻게 될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이미 NC를 넘으면 넘을 수 있는 종목이지 뭐 내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서 우리나라 게임, 뭐 카카오 게임즈랑 우리나라 탑2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해서 상방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매수가의 이 비중은 잘못된 겁니다. 잘 알아두시고 일단은 13만 5천 원 지키고 올라오면은 비중 50%나 씻지 마세요. 이런 거 반 정도 정리하시고 분명히 고가권을 한 번 더 갱신한 다음에 고점 갱신한 후에는 큰 거래량 터지면서 좀 강한 조정 받을 확률이 있어요. 다만 상방이 먼저라서 다행인 거지 이렇게 고가권에서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50%씩 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통화가 아니라서 대답은 못 하시겠지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이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4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지키고 고점을 한번 갱신할 것 같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향이라고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13만 5천 원 선 지키는 선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해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최재원 위원님께서 또 시장도 정확하게 보시고 또 종목까지 굉장히 명확하게 이 가격선도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노란톡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방송 이후에도 또 장중에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최재원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위원님 또 종목들을 지금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봐야 되겠죠. 네. 오늘 장이 사실 어제 이제 미증 시도 뭐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새로 썼고 뭐 베트남 증시처럼 뭐 신흥국이라든지 뭐 파리 증시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계속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유독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거든요. 네. 이게 악질이에요, 세력이.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참 악질이 이게. 지금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 내일장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증시도 고점을 갱신할 거라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조금씩 욕을 먹는 소리가 저도 최근에 들리는데 근데 이게 갈 것 같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악재도 없고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이슈 자체도 뭐 당장에는 크게 악재가 아니다.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여기를 잘 지켜준다면 고점을 갱신하는 게 맞다. 상승 파동의 연장이 한 번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 관점이었고 보시면 여러분 근데 조정을 받는다 하시는데 이거 1439부터 시작된 상승 파동이 3316을 찍고 지금 2900대입니다. 이게 조정을 받은 건가요? 이게 조정을 받았다고 하기도 애매한 정도의 조정인데 요즘 증시가 많이 어렵죠. 이게 제가 보기엔 주식을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좀 대세 상승장에 우리나라 뭐 동학개미 운동이네 뭐네 하면서 시작을 하셔서 여기서 좋은 기억에 지금 장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세력들의 놀이터고 원래 악질입니다. 악질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흔들기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고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수출 베이스, 제조업과 수출 이런 좀 산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조업과 수출국이라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투심이 많이 죽은 게 아닌가 싶은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도 않아요. 외국인들의 이 주식 보유량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일부 정도 차익 실현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 아직 외국인들이 던질 만한 그 정도의 좀 매수가 잘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흔드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뭐 테마 하나가 오른다고 그 테마를 따라가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테마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테마들이 싹 안 오르고 이 좀 지수의 대세 상승주들이 갑자기 올라가는 지수 좀 주도하는 지수 주도주들이 오르면서 이 테마주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포트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큰 거래량으로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게 아니면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올라오면 수익 내시고 익절하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냥 결론은 그렇게 크게 조정받고 있지 않고 지지라인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다만 운전수가 좀 악질인 것 같으니까 이 흔드는 거에 좀 우리는 좀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세 상승장에서 다시 원래 우리나라 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흔드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큰 문제 없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